네, 경기 의왕과천 출신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바로 앞선 답변에서 국민들의 사법 불신 이유를 여러 가지 꼽으면서 전관예우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전관예우 실태조사를 연구 용역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PPT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1.9% 그리고 법조 종사자의 55%가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조 종사자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변호사는 75.8%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원, 검찰의 일반 직원 다 66%, 79%로 굉장히 이제 높은 비율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는 그렇게 답변한 분들의 이유를 보면 실제로 직접 경험한 것이 이제 51%, 그리고 지인의 경험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접한 것이 40%다 이렇게 답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선 표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 법조직역 종사자 중에 변호사 사무원, 검찰 직원, 검사들도 전반적으로 전관예우 현상에 대해서 있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높은 반면에 유독 이제 판사의 경우에는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비율이 굉장히 54%로 높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답변, 서면 답변을 보더라도 현재 법원 실무에서 전관예우 차원의 어떤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다거나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전관예우는 이제 의혹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연구 용역의 조사 결과나 또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이게 판사들의 시각과 국민들이나 사법 참여자의 시각이 얼마나 간극이 큰지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로 이제 법조 생활을 했는데 저는 전관이라고 해서 어떤 결론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을 얻는 그런 전관예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후보자와 인식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다만 국민들이나 법조 참여자들이 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사례나 이제 근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일예로 대형 로펌의 관행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대 로펌에 해당하는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연수원 기수별로 이제 변호사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기수에 그리고 많은 수의 전관 변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형 로펌의 관행을 보면 재판부가 정해지면 재판장이나 주심 판사하고 어떤 업무상의 업력이 있는 같이 우배석 자배석으로 근무를 했거나 상사로 근무를 했거나 한 전관 변호사를 일단 먼저 찾습니다. 로펌 안에서. 그리고 사건에 담당 변호사로 투입을 하거나 투입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임장에 전관 변호사의 이름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 이 재판부와 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가 결론을 바꾸지는 설사 못할지라도 가령 증인 신청을 했을 때에 재판부가 이 증인 신청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주는 비율이 높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보통 통사이고요.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전직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의 이름이 위임장에 올라가 있으면 심리 불속행 기각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게 변호사들이나 어떤 로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관 변호사들이 의뢰인들하고 상담을 할 때 재판부하고의 어떤 업무상의 인연,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수임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수임료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국민들이 그 어떤 사건을 뭐 민사나 형사 사건을 겪게 됐을 때 주심 판사나 재판장과 가까운 변호사를 뭐 백방으로 찾아서 사건을 맡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판사 그리고 법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아무리 내심이 공정하고 절차가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의심을 하는 순간 그 공정성의 가치가 굉장히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뭐 판사들이 뭐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법적으로 막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어떤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일정 직급 이상의 법관들은 스스로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취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자세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그 대법관이 되었을 때 퇴임 후 어떤 변호사로서 영리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에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퇴임 대법관이 35명, 그리고 취업 제한 기간 경과한 분이 퇴임 대법관이 27분인데 5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로펌에 취업하거나 변호사에 개업을 했습니다. 대부분 5대 로펌이고요. 이분들 중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다 로펌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위직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대법관의 역할을 마칠 수 있게 된다면요. 영리 활동과 관련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자신의 모습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이제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은 6년 후를 예측해서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지금 나름의 결심은 변호사 활동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영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들은 국민들께 약속하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분 남으셨는데요. 다음은 김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